안녕하세요. 뉴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김혜성입니다. 작년에 신입으로 입사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배우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뉴스 서비스는 많은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외부에서 장애 상황 발생 시 사용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가 나이 들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형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많은 QA와 테스트를 거쳤지만 외부 플랫폼에서 실제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해당 형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뉴스 서비스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자 노력했던 경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 소개하고 카오스 엔지니어링 도구 중 사용했던 톡시프록시 사용법을 소개한 후 뉴스 서비스에서 테스트했던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는 건데요. 코드 레벨에서의 테스트를 넘어서 서비스가 신뢰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를 참고하는 분야인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애는 언제든지 항상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에서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라이브로 구글 문서의 장애 복구 상황을 중계해서 유명했던 2017년 긴랩에서 DB를 실수로 삭제해서 장애가 났던 사례도 있고 2012년 AWS ELB 장애로 넷플릭스의 모바일 동영상 스트리밍이 불가능했던 장애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첨부한 링크에서 다양한 회사에서 발생한 장애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장애를 최대한 예방하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인프라를 구성해야 합니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장애 상황을 탐구하는 분야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넷플릭스에서 2011년에 카오스 몽키라는 오픈소스 도구를 제공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카오스 몽키는 인프라의 장애 상황을 주입하여 서비스의 복원성을 테스트하는 도구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하고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넷플릭스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DVD 대여 서비스를 하던 넷플릭스는 2008년 데이터 센터에서 IDC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3일간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 AWS 클라우드로 이전을 시작하여 미국 동부, 서부, 유럽 리전으로 구축하여 2015년에 전체 이전을 완료하였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아래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분산 아키텍처로 전환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사이의 의존성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도구가 바로 카오스 몽키인데요. 넷플릭스의 마이크로 서비스 내에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무작위로 죽였을 때 잘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인프라에 대한 실패를 가정하고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넷플릭스의 철학에 따라 카오스 몽키 이후에도 가용 영역 장애 상황을 모사하는 카오스 고릴라, 리전 장애 상황을 모사하는 카오스 콩을 개발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란 실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장애를 주입하여 출시 전 테스트에서 드러나지 않은 아키텍처 상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진행하는 과정은 우측과 같이 정상 상태를 정의하고 가설을 수립한 후 실험을 디자인하여 실험하고 결과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저희 서비스에 적용했던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 도구 중에 앞에서 설명한 카오스 몽키 외에도 톡시프록시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했던 도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톡시프록시는 쇼피파이에서 개발한 카오스 엔지니어링 도구로 프록시 서버를 구성해 종단 간 네트워크 장애를 주입하여 시스템의 단일 장애 지점을 검증하는 도구입니다. 테스트 환경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조절하여 장애 상황을 주입하는데요. 주입 가능한 장애 상황은 뒤에서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톡시프록시는 쇼피파이에서 2014년 10월부터 모든 개발, 테스트 환경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오픈소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톡시프록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톡시프록시는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로 작성된 TCP 프록시 서버와 이 프록시 서버와 HTTP로 통신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프록시 서버를 구축해두고 HTTP 통신으로 시스템의 모든 테스트 상황을 조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TCP 프록시를 API로 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도구들보다 편리했고, 특히 클라이언트에서 루트 권한 없이 네트워크 상태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였습니다. 게다가 프록시 서버가 고로 작성되어 빠르다는 이점이 있었고, 하나의 프록시 서버를 구성하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환경에서 루트 권한 없이 시스템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 서버들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에 적합하여 톡시프록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톡시프록시를 사용하여 테스트하는 방법도 두 파트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톡시프록시 서버를 구성할 장비에서 프록시 서버를 설치합니다.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설치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의 OS와 원하는 톡시프록시 버전에 맞게 설치하면 됩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부분인데요. 클라이언트는 3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톡시프록시 클라이언트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바, 파이썬, 고 등 10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바 클라이언트로 위 사진처럼 구성해 보겠습니다. 톡시프록시 서버를 구성한 후 스프링 프로젝트에 톡시프록시 자바 디펜던시를 추가하고 톡시프록시 서버를 연결한 후 애플리케이션에서 연결할 종단 서버와 리슨할 임의의 주소를 프록시로 연결합니다. 이때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MySQL 연결 시 실제 MySQL 서버 주소가 아닌 프록시로 리슨할 주소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이후 원하는 장애 상황을 설정하여 테스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HTTP API입니다. 톡시프록시 서버를 구성하면 해당 서버에 프록시 연결을 추가하고 장애 상황을 주입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REST API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예시와 동일한 케이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프록시로 리슨할 주소로 연결하여 배포한 후 종단 서버를 프록시로 연결하고 장애를 주입합니다. 이전 방법과 비교하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CLI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서버를 구성하고 톡시프록시 CLI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3가지 클라이언트 중 두 번째인 HTTP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CLI는 별도의 설치가 필요했고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테스트 코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재배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HTTP API를 사용하는 방법은 초기에 톡시프록시 서버만 구성해두면 어떤 클라이언트 서버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팀에서도 편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로 프록시에 주입할 수 있는 장애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딜레이 옵션입니다. 데이터 전송에 딜레이를 줄 수 있는 옵션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딜레이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 다운 옵션입니다. 해당 옵션은 앞서 설명했던 클라이언트 사용 방법 중 HTTP API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프록시 이네이블드 펄스 옵션을 주어 서버 다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역폭 옵션입니다. 초당 연결 가능한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TCP 소켓 종류를 늦추는 옵션입니다. 딜레이 동안 TCP 소켓이 닫히지 않도록 지연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타임아웃 옵션입니다. 모든 데이터 전송을 멈추고 타임아웃 시간 후 연결을 종료시킵니다. 여섯 번째는 피어 리셋 옵션입니다. 타임아웃 시간 후 스톱 입력을 종료하여 TCP 연결을 재설정합니다. 일곱 번째는 슬라이스 옵션입니다. TCP 데이터를 여러 패킷으로 슬라이싱하고 패킷 사이에 딜레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리밋 옵션입니다. 전송된 데이터가 특정 리밋을 초과하면 연결을 종료하는 옵션입니다. 이제 뉴스 서비스에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활용했던 과정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뉴스 서비스는 이전 데뷔 발표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외부 API의 데이터를 컴포넌트화해서 패치하는 원패처와 이를 저장해두는 데이터 레포지토리가 있습니다. 이 패처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만드는 컴포넌트는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시 없이 바로 게이트웨이를 조회하는 실시간 컴포넌트, 엠베이스 아크 혹은 로컬 캐시를 사이에 두고 게이트웨이로 조회하는 준실시간 컴포넌트, 엠베이스 아크의 배치로 저장해두고 조회하는 배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엠베이스 아크를 의존하고 있는 준실시간 컴포넌트에 대하여 엠베이스 아크 장애 시 로컬 캐시만으로 정상 동작 후 엠베이스 아크 복구 시 재연결되어 서비스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조가 잘 서비스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톡시프록시를 사용하여 테스트 환경에서 엠베이스 아크 장애 시 형상을 테스트하였습니다. 테스트의 가설을 수립하기 전에 엠베이스 아크가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엠베이스 아크는 사내에서 사용하는 레디스 클러스터로 외부 클라이언트는 주키퍼와 게이트웨이로 연결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주키퍼에서 게이트웨이 주소를 받아오고 받아온 게이트웨이 주소에 연결하여 레디스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레디스 프로세스는 파티션 그룹으로 구성되어 각 파티션 그룹 중 하나 이상의 레디스 프로세스가 살아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연결하고 있는 주키퍼와 게이트웨이, 레디스 프로세스에서의 장애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장애 상황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우선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가져오는 주키퍼 서버 장애 시 엠베이스 아크의 주소를 가져오지 못하므로 엠베이스 아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로컬 캐시로 서비스 후 복구 시 재연결하여 엠베이스 아크 정보를 가져오길 기대하였습니다. 이때 주키퍼의 역할은 엠베이스 아크 연결 전에 게이트웨이 주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와스 실행 후 장애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게이트웨이 장애 상황입니다. 와스 실행 전 장애 시 주키퍼로 주소를 가져왔으나 연결되지 않고 와스 실행 후 장애 시 연결하여 서비스하던 도중에 끊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두 상황 모두 로컬 캐시로 서비스 후 복구 시 엠베이스 아크 게이트웨이를 재연결하여 서비스되길 기대했습니다. 세 번째는 레디스 프로세스 장애 상황입니다. 엠베이스 아크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파티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파티션에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살아있으면 정상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션 그룹이 모두 살아있을 경우 영향이 없고 파티션 그룹이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로컬 캐시로 서비스 후 복구 시 엠베이스 아크로 서비스되길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스 메모리가 가득 찼을 때의 상황입니다. 뉴스 서비스는 어뷰저, 크롤러들이 많아 메모리가 가득 차는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레디스 프로세스 장애 상황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되길 기대했습니다. 앞의 가설 수립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였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톡시프록시로 프록시 서버를 구성하였습니다. 프록시 연결을 해야 하는 종단 서버는 엠베이스 아크의 주키퍼 서버와 레디스 게이트웨이인데요. 우선 주키퍼 서버의 경우 엠베이스 아크의 주키퍼 서버를 그대로 업스트림으로 사용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프록시로 연결할 주소가 아닌 실제 게이트웨이 주소로 연결하므로 도커 엔진에 주키퍼 서버를 구성하여 프록시로 연결할 주소를 저장하고 주키퍼 컨테이너의 프록시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주키퍼 프록시 주소와 연결하여 주키퍼 연결에 대한 장애 상황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레디스 게이트웨이의 경우 두 개의 서버로 구성하였는데 주키퍼 컨테이너에 저장한 임의의 프록시 주소로 각 서버의 프록시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장애 주입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3개의 방법 중 HTTP API를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요. HTTP API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테스트 환경을 구성했을 때 다른 팀에서도 해당 테스트 환경을 사용하고자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선택하였습니다. 저희는 서버가 다운되는 형상을 테스트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API 요청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톡시프록시에서 제공하는 더 다양한 장애 상황을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테스트 결과 와스 실행 전 주키퍼 장애 케이스의 경우에만 설계대로 개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디스 레포지토리 빈 생성 시 레디스 클러스터 커넥션 팩토리 빈을 주입받고 있는데 레디스 클러스터 커넥션 팩토리 빈 생성 시에 주키퍼 커넥션이 맺어져야 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키퍼 타임아웃 설정 내에 연결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엠베이스 아크 연결 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뉴스 개발 조직은 이렇게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시스템의 장애를 파악하는 것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다른 서비스, 플랫폼들도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도입하여 더욱 견고한 네이버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